심근경색은 단순히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 정도로 이해하면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혈관 안에서 진행된 만성 염증과 대사 이상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혈관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과 함께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몸이 오랜 시간 보내온 경고 신호를 놓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혈관의 가장 안쪽에는 혈관 내피세포라는 아주 얇은 막이 존재합니다. 이 내피세포는 단순한 막이 아니라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액이 지나갈 때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흡연, 고혈당,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도한 인슐린 분비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면 이 내피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혈관 표면이 거칠어지고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찌꺼기들이 혈관벽 안쪽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방 침착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면역세포까지 몰려들면서 염증성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문제는 이 플라크가 어느 순간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크가 터지면 우리 몸은 이를 상처로 인식해 혈전을 만들어 막으려 하는데 이 혈전이 관상 동맥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심장 근육으로 산소 공급이 차단됩니다. 심장 근육은 산소 공급이 몇 분만 끊겨도 괴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고 안심하거나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판단할 때는 훨씬 더 입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중성지방 수치와 HDL 수치입니다. 중성지방이 높다는 것은 몸 안에 남는 에너지가 많다는 의미이고 이는 대개 인슐린 저항성과 연결됩니다. 쉽게 말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혈당이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지방 형태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특히 중성지방이 높고 HDL이 낮은 조합은 매우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관 손상을 잘 일으키는 작고 단단한 LDL 입자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LDL 수치라도 입자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LDL 수치는 정상인데 중성지방이 높고 복부 비만이 심한 분들이 심혈관 위험군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단순히 당뇨 전 단계 정도가 아닙니다. 혈압 상승, 복부 비만, 지방간, 고중성 지방혈증, 만성피로, 식후 졸림까지 모두 연결되는 대사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특히 식후 극심한 졸림, 단 음식 당김, 야식 습관, 배 주변 지방 증가가 있다면 이미 몸은 경고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설탕이 들어간 커피와 빵을 먹고 점심에는 면이나 덮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오후에는 달달한 음료를 마시고 밤에는 야식까지 먹는 생활을 반복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혈당은 하루 종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게 되고 그때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처음에는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결국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되고 혈관 염증은 심해지고 내장 지방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예방의 핵심은 단순히 지방을 적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운동은 그중 가장 강력한 치료수단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혈당을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인슐린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식후 걷기는 혈당 관리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같은 식사를 해도 식후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은 사람은 혈당 상승폭이 훨씬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격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이 혈관 건강에는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혈당을 저장하고 소비하는 거대한 대사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면 혈당 처리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유산소 운동만이 아니라 하체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반복해서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기본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에서는 무엇보다 첨가당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단 걸 별로 안 먹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빵, 시리얼, 과자, 떡, 음료, 소스류 등을 통해 상당한 양의 당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액상과당은 포만감이 적어 과다 섭취되기 쉽고 지방간과 중성지방 증가를 빠르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이섬유는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단순히 장 건강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 급등을 막고 장내 유익균 환경을 개선하며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 쌀밥 한 공기를 빠르게 먹는 것과 샐러드와 단백질 반찬을 먼저 먹고 밥을 천천히 먹는 것은 몸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같은 칼로리라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은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염증 조절과 중성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좋고 견과류나 아마씨 같은 식품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공육과 트랜스지방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튀김류, 과자류는 혈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부족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며 식욕 조절 호르몬까지 망가집니다. 특히 늦게 자고 야식을 먹는 패턴은 혈당 조절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복부 비만과 고혈압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혈관 건강의 숨은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혈압, 맥박, 혈당이 올라갑니다. 문제는 현대인 대부분이 스트레스를 단기간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보며 걷기, 깊은 호흡, 사람과의 대화, 취미생활을 같은 단순한 행동들이 실제로 자율신경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예방은 결국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몸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과하게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망가지고 반대로 잘 자고 잘 움직이고 덜 가공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회복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기보다 단음료 줄이기, 식후 걷기, 야식 줄이기, 수면 시간 확보하기 같은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실제 혈관 건강에는 훨씬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